오늘 뭐가 있었냐면은 점심시간에 그 논문 초록 발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대학원생이실 텐데 나중에 졸업할 때 그거 하잖아요. 논문 심사 하잖아요. 우리 보통 디펜스라고 줄여서 말하는 그거 하기 전에 앱스트랙트를 한번 발표를 하거든요. 간단하게 뭐 한 10분 정도. 그래서 오늘 앱스트랙트 발표하는 게 있었고, 오늘 이제 앱스트랙트 발표한 사람들은 이제 이번 학기 끝날 때 디펜스하고 졸업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지희 교수님 연구실에 3명, 석사 3명이 졸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아직 다른, 그, 겸직하시는 분들 말고, 저희 인공지능 학과에 속한 교수님들 중에는 아직 김지희 교수님 연구실 말고는 졸업한 사람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되게 급하게 시작을 하면은 되게 수업 내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되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좀 한번 좀 진정하고 해야 되는데. 아, 하여튼 오늘은 그 해리스 코너 디텍터를 직접 구현을 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의, 그 AC 서피스를 만드는 거. 요거를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디터미넌트랑 트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디터미넌트랑 트레이스 가지고 구하는 어떤 근사적인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AC 매트릭스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이겐밸류를 조사를 하던가 아니면 디터미넌트랑 트레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R이라는 어떤 스코어를 만들어서 그게 뭐 0보다 작으면은 코너에 가깝고 0보다 크면은 0보다 작으면은 엣지에 가깝고 0보다 크면은 코너에 가깝고 해지는 그런 스코어가 있었잖아요. 그거 해보는 거를 하고 마칠 거예요. 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컨볼루션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 그냥 그대로 쓸게요. 그대로 쓰고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게요. 이거 여러분들 미리 올려놓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따라 하실 분들은 미리 받아가지고 뭐 한번 훑어보려면 훑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요 포인트라는 거를 만들게요. 요거는 뭐냐면은 어 AC 서피스를 구할 네 점을 명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실제로 불러와 보고 여기에다가 스캐터로 각각의 점들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 봅시다. 여기 X랑 Y, 여기 가로축, 세로축 바꾼 이유는 그 이미지 축이 반대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 불러온 이미지는 이렇게 생긴 빌딩 이미지예요. 빌딩 이미지. 빌딩 이미지에서 여기 네 점에서 그 AC 서피스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때 강의 자료에 나왔던 거랑 동일한 위치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구한다 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블럭을 하나 잡아 놓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블럭을 하나 잡아 놓고 그 블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조금 움직여 봤을 때 또 다른 이미지가 하나 얻어질 거 아니에요. 그 두 이미지 사이의 차이를 구해서 뭐 이제 각각을 계산을 한 다음에 히트맵처럼 그리면은 AC 서피스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먼저 해볼게요. 그거를 먼저 해봅시다. 레디우스라고 해서 요거를 정사각형으로 만들게요. 블록. 여기서는 패치란 말을 쓸게요. 설정을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렇게 잠깐만 1이 들어가나? 그쵸. 0,0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0,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레디어스부터 플러스 레디어스까지 가로축으로도 마이너스 r부터 플러스 r, 세로축으로도 마이너스 r부터 플러스 r까지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크기를 여기 r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u랑 u랑 v를 할게요. 요거는 뭐냐면요. 움직일. 그러니까 0,0을 기준으로 이제 u, v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이만큼 간 것부터 플러스 이만큼 간 것까지 가로로도 그렇게 세로로도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중 루프 돌려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으실라나? 잠시만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세팅을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 와이파이가 안 잡혔네. 와, 근데 초록 발표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다들 연구를 잘 하시네요. 저의 옛날 대학원생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들 연구를 잘 하셔요. 응? 요렇게 봅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렇게 블럭을 하나 아이고 블럭을 요렇게 하나 잡아요. 여기 이제 이미지 상에 아까 파란 점 찍었던 거 있잖아요. 거기를 기준으로 하되 일단 여기의 크기는 여기를 0,0으로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r, 여기가 플러스 r, 여기가 마이너스 r, 여기 플러스 r 만큼 되게 일단 블럭을 하나 잡고 여기에서 u, v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또 만들 거거든요.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 빨간색 이미지랑 이 검은색 이미지의 차이를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 요거. 근데 요게 이제 u랑 v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u, v를 여기 있는 모든 위치로 다 옮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깝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칸씩 더 멀어진데 또 한 칸씩 더 멀어진데 해가지고 우리가 설정을 한 저 검은 블럭을 일단 다 커버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따로 설정을 해도 돼요. 얼마만큼 움직일지를 따로 설정을 해도 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요렇게 구한 게 결국에는 뭐 오토 코릴레이션 서피스에 뭐 UV에 대한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히트맵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가 되겠죠.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요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행렬을 하나 만들고 패치를 하나 만들게요. 요것도 동일한 크기로. 그리고 패치를 시프트를 한 거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니까 요게 기준 위치에서의 이미지고 기준 위치에서 u, v만큼 떨어진 곳의 이미지를 할 거예요. 요렇게 만들 건데 일단 요렇게 루프를 돌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하기 전에 예를 들면은 x라는 애를 요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3x4로 만들면은 이렇게 0부터 11까지 이렇게 쭈루루룩 순서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슬라이싱을 할 때 요렇게 하잖아요. 뭐 0부터 뭐 1,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이랑 두 번째 행, 그리고 두 번째 행부터 뭐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까지 하면은 요렇게 2x2의 블럭이 나오잖아요. 요렇게 하면은, 그쵸? 요렇게 하면은 1, 2, 5, 6이 나오겠죠? 1, 2, 5, 6을 요렇게 슬라이스로 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U라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얘를 0, 1이라고 해봅시다. V를 1, 2라고 합시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U, V라고 하면 이게 될까요? 요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하는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그러니까 0,0이랑 그러니까 0,1이랑 1,2 자리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의 의도는 뭐였냐면은 얘를 하는데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서 블록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은데 요 값을 이렇게 어레이로 넣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런 동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U의 첫 번째 값, V의 첫 번째 값 여기죠. 그리고 U의 두 번째 값, V의 두 번째 값 여기죠. 그러니까 1하고 6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0,1, 1,2에 들어있는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동작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 요렇게 넣어야 돼요. 요런 함수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블럭을 만들 때 0, 1, 그러니까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을 슬라이싱을 해달라라고 하려면은 요렇게 써야 됩니다. 어레이를 이용을 해서 슬라이싱을 할 때는 요렇게 써야 돼요. 요거를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xx라는 거는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 점 빼기 r부터 요 점 더하기 r까지, 그러니까 특정 위치 빼기 r부터 특정 위치 플러스 r까지 요렇게 생긴 어레이를 하나 만들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특정 위치부터 특정 위치 플러스 r까지 만들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u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은 요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u랑 v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패치를 한번 얻어봅시다. 요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아까 그 위치에서의 이미지 패치를 딱 4개를 얻어왔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r부터 플러스 r까지, 여기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r 플러스 r, 마이너스 r 플러스 r, 여기죠. 여기 그리고 여기 요 첨탑 끝에 여기 위치는 여기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일단 패치를 구했어요. 패치를 구했고 이거를 서브 플롯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서브 플롯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4개의 이미지 패치가 잘 생성이 되죠. 여기 XX, YY로. 그런 다음에 이중 루프를 하나 쓸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0,0에서 i, j로 이동했을 때 요거를 구해야겠죠. 요거는 그럼 패치 시프트라고 아까 했었죠. 패치 시프트를 요거처럼 구하면 되죠. 요거를 기준으로 하되 요거랑 요만큼 이동을 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xx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기준 위치 마이너스 r부터 기준 위치 플러스 r까지 들어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YY도 그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동을 할 0,0으로부터 u랑 v만큼 이동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u랑 v만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요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동을 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미지에서 인덱스를 요렇게 불러오면 되겠죠. 이거 한번 확인 좀 해보고 갑시다. 그쵸. 아이고, 요렇게.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요 시프트 된 이미지를 제일 마지막 요 루프 두 개 다 돈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구해보면은 여기 기준점을 여기에서 여기 제일 끝으로 보낸 이미지가 그려지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그쵸? 여기가 중심이 됐잖아요. 원래 여기가 중심이었는데 요만큼 이동을 한 시프트 된 이미지. 여기가 중심이었지만 요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가 중심이 된 이런 식으로. 요거는 루프 두 개 다 돌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결국 이 오토 코릴레이션 서피스의 ij번째 자리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미지 패치 두 개를 서로 뺀 다음에 각각에다가 제곱을 해서 다 더하면 되죠. 이렇게 다 더하면 되죠. 이러면은 오토 코릴레이션 서피스 다 구했죠. 이렇게 하면 AC 서피스 다 구했어요.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요렇게 나타납니다. 왜 약간 다른 것 같지? 왜 요게 약간 다르게 나타날까요? I, J 결과가 왜 살짝 달랐을까? 패치랑 시프트랑 딱히 다를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여기가 3중으로 어레이를 만들어서 달라졌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 어쨌든 요게 맞다고 그냥 생각을 할게요. 요렇게 그 AC 서피스가 요렇게 구해졌죠. 여기 가운데는 항상 0으로만 나오겠죠. 왜냐면은 자기 자신이랑 비교를 했을 때 구하는 거니까 완전히 0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요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비교적 변화가 적으니까 요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값이 적죠. 근데 여기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변화가 커지죠. 바깥쪽으로 변할 때는 변화가 비교적 작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하늘이 좀 점점 넓어지는 그런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은데 여기
요쪽이 점점 넓어지면,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건물이 점점 크게 드러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변화가 좀 크다, 뭐 그런 거죠. 여기는 요거는 건물에 뭐 창문, 창틀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로 움직여도 변화가 항상 크다는 뜻이 되겠죠. 요것도 구름이긴 한데 요거는 좀 왜 그럴까? 구름이어서 변화가 좀 큰가? 한번 봅시다. 그쵸, 구름이라서 좀 변화가 있네요. 구름이 그냥 매끄럽지가 않고 요 부분이라서, 구름이 그냥 하얀 부분이었으면은 좀 변화가 덜했겠지만 여기 좀 그 구름의 경계랑 가까운 데라서 약간 요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토 코릴레이션 서피스로 그리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시나요? 너무 빨리 왔나? 괜찮아요? 할만해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좀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2x2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다시 그레디언트 가로랑 세로로 구한 다음에 2x2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얘의 디터미넌트랑 트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R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 그레디언트 가로 세로를 구하는 거는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다 구하죠. 그레디언트를 전부 다 구하고, 이미지 상의 특정 위치에서, 특정 위치가 주어졌을 때 그 위치에서 2x2 매트릭스 구하고, 거기에서의 디터미넌트 트레이스 구하고 R 구하고, 요런 순서로 갈 거예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지난번에 만들었던 소벨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함수로 만들었어요. 소벨 오퍼레이터, 거기에 뭐 가우시안 커널에 들어가는 시그마 줬을 때 커널을 뭐 요렇게 생성을 하고, 요렇게 커널 생성하고, 요 커널 가지고 요거 가우시안 커널을 x랑 y로 미분한 커널이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거 스티어러블 필터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게 소벨 오퍼레이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소벨 오퍼레이터 함수 보면은 이미지랑 우리가 원하는 방향, 그거를 같이 주면은 결과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비슷하게 해볼게요. 비슷하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아, 여기서 이거 구할 필요 있을까? 이거는 구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거 코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까 위에서 구한 그 각각의 위치에서 요렇게 2x2의 AC 매트릭스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따라 해보실 분들은 따라 해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걸로 갈게요. 요걸로 갑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아, 이건 좀 작게 했구나. 그레디언트 X랑 요거는 1,0 방향으로 하면은 그 X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가 나오죠. 그다음 0,1에 대해서 하면은 이제 Y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죠. 요렇게 각각의 그레디언트를 구해 놓고, 일단 편의를 위해서 로우랑 컬럼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각각 가로랑 세로의 크기죠. 그리고 해리스, 요거는 R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에서 R 값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니까 이미지랑 사이즈가 같아야겠죠. 모든 픽셀 위치에서 2x2 매트릭스 구한 다음에 R 값 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그레디언트는 다 구해놨고, 시작을 여기서부터 패딩 안하고 그냥 패딩 생각 안하고 할게요. 패딩 생각 안함. 귀찮으니까 패딩은 생각 안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X는 아까처럼 해볼까? 위에서 갖고 와야지. 여기서 갖고 올까? 아니다, 여기서 만듭시다. 그냥 I 마이너스 레디어스부터 출발을 해서 I 플러스 레디어스, 그 다음 끝점 포함 안 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YY도 J부터 출발을 해서 J보다 이제 R만큼 적은 것부터 R만큼 큰 것까지죠.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이미지에서 요렇게 구해오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이미지에서 요렇게 구해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하고 있는 위치는, 그러니까 I, J를 중심으로 해서 설정한 블록 크기 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IX랑 IY 요거를 구한 다음에 IX의 제곱이랑 IY의 제곱이랑 IX 곱하기 IY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설정한 블록 크기만큼 가져와서 여기 안에서 다 더하는 거예요. 아니다 요거 따로 합시다. 옆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제곱을 다 더하고, 얘도 제곱값을 다 더하고, 요거는 IX랑 IY를 곱해서 다 더하고, 요렇게 하면은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뭐 A라고 했었죠. 거기 뭐야, 강의 자료에서는. 그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요렇게 생긴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뭐가 되냐면 요게 디터미넌트가 돼요. 트레이스는 뭐가 되냐면 요게 트레이스가 돼요. 그래서 해리스 코너 디텍터 그 R 값 뭐였냐면은 디터미넌트 빼기 알파에다가 트레이스였거든요. 근데 보통 알파를 뭐 한 0.05, 0.06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 0.05 해볼까요? 트레이스 제곱이구나. 요렇게 하면은 I, J 위치에서의 그 R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한번 해줍시다. 요렇게 하면은 전체 크기를 0에서 1로 노멀라이즈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그려봅시다. 아마 조금 요거 크기 그대로 갖고 올게요.
요거 다 가져가 봅시다. 그러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지금 뭐 했냐면은 요 이미지 있잖아요. 요 이미지를 i,j로 막 훑고 다녔어요. 이중 루프를 돌면서 i,j로 막 훑고 다니는데, 일단 가로 방향 그레디언트 다 구하고 세로 방향 그레디언트 구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 그레디언트도 히트맵으로 나왔겠죠? 이렇게 가로 방향 그레디언트도 구했고 세로 방향 그레디언트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i,j로 막 훑고 다니면서 뭐 특정 위치 i,j가 딱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설정한 블럭 크기만큼, 지금은 블럭 크기를 뭐 5x5로 설정했죠. 반지름을 2짜리로 해서 5x5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5x5 안에서 요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ix랑 iy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ixx랑 ixy를 이렇게 그 블럭 안에서 전부 다 더한 걸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2x2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의 아이겐 밸류를 조사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좀 복잡해지니까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디터미넌트랑 트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그 요 A라는 매트릭스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렇게 하나의 스칼라 하나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구한 이 스칼라 하나를 요 해리스라는 이미지에다가, 그러니까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서 x 방향 그레디언트, y 방향 그레디언트 구한 다음에 각각의 위치에서 구한 r 값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체로 0이 나왔기 때문에 0인데서는 회색이 나왔고, 노멀라이즈를 했구나. 노멀라이즈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0.5가 회색으로 나왔겠죠. 이게 플랫한 부분이겠죠. 이제 0.5보다 작아지는 부분, 여기가 검은색으로 나왔을 거고 여기가 엣지에 해당이 되겠죠. 0.5보다 큰 부분, 여기가 흰색으로 될 거고 여기가 코너에 해당이 되겠죠. 원래는 노멀라이즈를 안 하면은 0이 회색이 나오죠. 여기가 플랫할 거고, 이제 0보다 많이 작아지면은 이게 딱 검은색으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얘가 엣지가 될 거고, 0보다 많이 커지면은 흰색에 가까워지면서 코너가 될 거예요. 요게 이제 노멀라이즈 하기 전 R값 그대로 사용을 하면. 근데 여기서 노멀라이즈를 한 이유는 그 컬러 맵을 그냥 좀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 요 이미지는 바이너리로 나타낸 거예요. 0 또는 1로 나타낸 거예요. true, false로 그냥. 여기 스레시홀드 값을 0.6으로 줬어요. 여기 중에서 0.6보다 큰 거, 그러니까 좀 흰색 중에 좀 밝은 흰색, 거기를 표시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더 높일 수도 있겠죠. 한 0.8 해볼까요? 이러면 영역이 좀 줄어들겠죠. 이렇게 진짜 코너 같은 애들만 좀 더 잘 살아남을 거고,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0.2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요렇게 엣지만 살아남죠. 좀 더 큰 값 해볼까요? 그럼 여기 요런데 엣지가 있었나봐요. 잘 모르겠네. 요런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코너나 엣지를 이렇게 해리스 코너 디텍터를 이용을 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오픈 CV를 이용을 할 거예요.
오픈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CV2 불러와서 파일 네임 아까 쓰지 않았나? 파일 네임 안 썼구나. 어쨌든 이미지를 하나 불러옵시다. 새로 불러올게요. 불러와서 이거를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이렇게 변환을 할게요. 이거 그 데이터 형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새로 불러오는 거고, 흑백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요렇게 구하면 돼요. 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대해서 이거 뭐 블럭 사이즈 같은 거 명시해주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좀 정해주는 값이에요. 이거는 스래시 홀딩인가? 아닌가? 아니 스래시 홀딩일 리는 없고, 요거 찾아보면 나오겠죠? 찾아볼까? 웬 이론이 나오냐? 웬 C 언어가 나오냐? 파이썬 레퍼런스가 있나? 파이썬 레퍼런스가 이거랑 같은가요? 그걸 잘 모르겠네. 아,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온다. 맨 처음이 블락 사이즈. 요 K 사이즈는 뭘까요? 아마도 그 소벨 오퍼레이터 구할 때의 그거일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여기 밑에 설명 보면 나와 있겠죠? 그리고 K, 요 알파 값이 들어가네요. 여기가 알파 자리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옵션 같은 거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랑 똑같이 하려면 아까 0.05로 구했나? 0.05였네요. 여기 0.05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구해지고, 그러면은 이미지에서 스래시홀드를 취해서 바이너리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 갔을까? 다른 모니터에 뜬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다른 모니터에 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겹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여기 가지고 올게요. 여기 요겁니다. 요거 아무래도 요렇게 구한 값들에서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취했더니 요렇게 코너들이 뽑혀 나온 거겠죠. 네, 요렇게 비교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몇 시냐? 오늘 시간 좀 많이 남네요. 오늘 일단 준비한 거 여기까지거든요. 요거는 과제를 낼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쨌든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뭐 지난번 과제처럼 요 과제를 보고 이해를 해가지고 뭐 좀 자기가 코드 짜가지고 낼 수 있는 그런 과제를 필요하다면 낼게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만요. 녹화는 일단 끌게요.